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린 프리뷰. 오늘은 조별리그 9일차 28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4경기의 예측입니다. 자, G조의 카메룬 대 세르비아, 브라질 대 스위스, 그리고 운명의 H조 한국 대 가나,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의 경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핵심으로 분석할 경기는 당연히 9일차 두 번째 경기인 한국 대 가나 경기고요. 오늘은 윤효용 기자 그리고 저 김정용이 함께 분석과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기 바로 가죠. 네. 자, 한국 대 가나의 경기는 28일 10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네, 1차전 결과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네, 우루과이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전반전에 황의조의 슛이 좀 빗나간 게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우루과이도 골대 2번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결과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나의 경우에는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후반전에는 5골을 주고받는 안타전을 좀 펼쳤어요. 안드레 아이유, 오스만 부카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포르투갈이 3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포르투갈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예능으로 상당히 많은 재미를 주는 그런 경기였고요. 자, 한국의 전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파울로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꽉 채워서 팀을 이끌었고요. 한국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히 공격진에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황희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우루과이전에서는 정말 뜻밖에도 이강인까지 투입이 되면서 네. 공격진 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수단 최근 3경기 포메이션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우루과이전에서 이 선발 라인업 나상호와 김문환이 굉장히 잘해줬다는 게 눈에 띄었고 네. 그밖에 뭐 이강인이 교체 투입된 점도 여긴 없지만 네. 우리가 굉장히 기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자, 핵심 선수를 꼽아본다면 누굴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당연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자타공이 한국 역대 최고의 공격수고요. 발롱도르 11위에 빛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월드컵 이번에 3회째 출전 중이고요. 11월 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안면 부상을 당하면서 좀 첫 경기 어렵다는 전망이 좀 강했는데 3주 만에 복귀를 했어요. 네, 복귀를 했고 또 풀타임까지 뛰면서 건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헤딩겹은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돌파력이나 슛 감각 같은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두 번째 경기니까요. 경기 감각이 좀 더 올라올 거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황인범 선수도 골라 오셨네요. 네. 원체 골은 어떤 비중이었지만 황인범 그중 한 명으로 꼽는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 선수는 벤투 감독의 황태자 전술의 핵심이고요. 이재성 선수와 함께 대표팀의 코어죠. 축구 센스가 뛰어났고 발기술, 킥력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우루과이 상대로 이재성과 함께 중원 장악을 많이 해줬는데 왕성 활동량을 보여줬고 12킬로를 뛰었어요. 네, 정말 많이 뛰었더라고요. 63회 압박 이런 수치도 있군요. 그러니까 계속 뭐 스프린트를 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전력 변수가 있는데요. 네,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에서 좀 후반전에 다르윈 누녜스를 막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루과이전은 그냥 다 소화를 했지만 이후에 두 번 정도 훈련을 다 불참을 하면서 가나전에서도 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까지 2번의 훈련을 걸렀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현재로서는 50대 50. 그렇죠.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훈련 빼고 이제 이전 훈련들은 다 결장을 한 거죠. 네. 자, 김민재 선수 결장시를 이제 감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장할 경우에는 센터백이 오른발 2명, 왼발 2명 왔으니까 뻔한 거거든요. 네. 김민재 선수 일단 오른쪽 자리에서 뛰잖아요. 뭐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꼽아보자면 조유민 선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 하에서는 공경원 선수가 더 많이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슬란드전에서 3백을 좀 사용했던 만큼 3백. 네, 어떻게 보면 뭐 조유민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3백을 쓰는 것도 둘 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경원, 김영건 2명으로 왼발 센터백을 구성하는 건 그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해봤는데 대실패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꺼낼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황희찬이 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우루과이전 데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가나의 전력으로 넘어가죠. 가나가 조금은 더 한국보다 우리한테는 좀 낯선 팀이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가나는 대회 직전에 이중 국적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스트에서 데려오고 또 어린 선수들도 많이 올려서 전력 파악이 좀 힘든 팀이었어요. 그리고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 포메이션까지 바꾸면서 나름대로는 기대 이상의 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토 아도 감독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3백을 갑자기 꺼내들면서 포르투갈을 생각보다 힘들게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직력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상당히 좀 끌어올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각 포지션마다 좀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도 있어서 뭐 이들이 좀 우리와 경기에서 좀 위협적인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가나는 대회 앞두고 4-2-3-1 위주로 전력을 좀 가다듬었는데 네. 포르투갈전은 상대가 아무래도 포르투갈이다 보니까 5-3-2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수비적인 이제 수비 진영에 선수를 좀 많이 두면서 전반전에 일단은 어쨌든 무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네, 한국 상대로는 뭐 포백이 나올지 쓸백이 나올지 사실 우리가 속단하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자, 핵심 선수로 이냐키 윌리엄스를 먼저 꼽아 오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네. 이 선수는 에슬레틱 빌바오 소속이고 스페인에서 가나로 좀 대회 직전에 변경을 해서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전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었는데 한 사실,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아서 뭐 국적 변경하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네, 평가전이었고요. 그리고 동생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에 남았죠. 네. 네, 형제 선수고요. 186cm의 키에 빠른 주력, 뭐 피지컬, 활동량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공을 지키고 연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네. 득점력만 빼면 다 좋다. 뭐 이런 맞습니다. 선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입니다. 요즘 핫하죠. 네, 22세 좀 어린 선수이고 아약스에서 뛰고 있고요. 과나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기대를 하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와 붙을 때 김민재 선수한테 좀 삭제당한 네네.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아약스가 통으로 완전 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기에 나폴리가 6대1로 이겼었는데 그 중에 아약스가 한 골을 이 쿠두스 선수가 넣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고 있고 포르투갈 전에서도 2번 정도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왼발 킥력 그리고 드리블 돌파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우리 대표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약스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거는 이 선수가 공격수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했던 가나전에서는 역시나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네. 대표팀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조금 수비적인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틈만 나면 올라가서 드리블이나 뭐 패스나 슛을 시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고요. 이냐키 윌리엄스와의 호흡도 맞춘 지 얼마 안 됐지만 갈수록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팀의 상대 전적, 역대 전적이 팽팽하다고요. 네, 뭐총 9번 맞붙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오. 옛날 거까지 막 네, 다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음. 4승 1무 4패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만 최근 전적에서 한국이 밀리죠. 네. 가나 상대로 1승 3패 중이고요. 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014년 6월에 열렸던 친선 경기에서는 0대4로 좀 패배를 당했네요. 브라질 월드컵 준비 중이었던 그 시절이군요. 그렇죠. 네, 홍명보 시절.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워낙 이변이 많고 예전 기록들이 다 깨지고 있어서 전적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이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는 1승 1무 1패라는 데이터도 찾아오셨는데 네, 한국이 월드컵에서는 아프리카 팀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거뒀거든요. 2006년에 토고 상대를 2대1로 이겼고 그 위에 2010년 나이지리아와 2대2 무승부 그리고 2014년 브라질에서는 알제리에 2대4로 패했습니다. 네, 보면 대체로 북아프리카 팀 상대로 한번 졌고 네. 뭐 서브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부터 고정관념 있는 그 아프리카 상대로는 승무였기 때문에 가나도 좀 기분이 좋은 전적이 있다. 토고나 나이지리아 쪽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네. 자, 다음 토픽으로 김민재 선수가 나올지 못 나올지에 대해서 이건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기를 하거나 이럴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 좀 기분 좋은 사안도 아니거니와 네. 뭐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가진 의견 정도를 얘기해 보면서 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나온다 네네. 안 나온다 이 정도.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르투갈전 마지막 경기가 있으니까 이번 가나전은 어쨌든 가나가 2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무리하게 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어쨌든 쉬게 하고 이번 경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김민재 선수도 이번 경기 쉬고 포르투갈전에 좀 전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네. 없어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민재 선수 측이랑 취재가 좀 되는 편이긴 하지만 네. 이 건에 대해서 뭐 제가 뒤로 알아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회 중이니까 네. 뭐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려진 바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를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네. 50대 50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도 안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나전에 쓰다가 중간에 뭐 부상 부위가 터진다. 네. 그럼 포르투갈전 통째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회복이 완벽하지 않다면 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단 한 경기라도 풀타임을 확실히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네.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선 경기 우루과이전에서도 부상이 터진 뒤에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긴 했지만 좀
평소보다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네, 안 뛰면서 뛰었잖아요. 뭐 패스도 전반전에는 막 롱패스 시도를 했는데 그 부상 이후에는 롱패스 같은 것도 많이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 김민재의 상태를 고려해서 아예 한국이 수비 라인을 내렸어요. 네. 베트컴도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단 한 경기라도 김민재가 이제 풀 대쉬하고 점프 마음껏 하고 몸싸움 마음껏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김민재는 설렁설렁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물론 저희의 이런 외부적인 정보가 다 빗나가서 사실은 괜찮았다. 사실은 두 경기 다 멀쩡한 상태로 뛸 수 있다. 이러면 베스트죠. 연막이었다. 네, 면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협력이 너무 좋다. 음. 이러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50대 50이고 뛰는 게 좀 애매한 상태에서 뛴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토픽이 더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편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규성 선수가 네. 우루과이전에 후반 대체 투입돼서 뭐 외모만 핫한 게 아니고 플레이도 괜찮았거든요. 네, 뭐 전방에서 지켜주거나 뭐 과감하게 왼발 슛하는 그런 장면도 좀 인상 깊었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나올 것인가? 저는 조규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가나가 상대적으로 약팀이기도 하고 뭐 조규성이 지금 폼이 괜찮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네, 황의조한테는 오히려 포르투갈전을 맡기고 오히려 아니면 황의조를 후반전에 쓰면서 또 적극적으로 골을 넣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 약팀인 거랑 조규성 선배랑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이 가나를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뭐 침투가 저는 황의조 선수도 괜찮겠지만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뭐 손흥민이나 이선 선수들한테 2차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입장이 아니고 공을 점유하는 입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지배에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조규성 쪽이 낫다. 네. 합리적이네요.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조규성 선발 황의조 교체 투입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저는 뭐 이건 저희 메인 어떤 승부 예측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재미를 위해서라도 황의조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쓰던 대로 할 것이다. 네. 우리 알잖아요, 벤투 감독. 그렇죠. 항상 하던 대로. 네.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는 선발 라인업. 네.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죠. 베스트 11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벤투 감독이나 이제 황의조 선수 본인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좀 얻어보면 황의조가 들어갔을 때라고 해서 팀 플레이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황의조의 지속적인 침투 시도와 좀 잦은 어떤 수비라인 뒷공간을 파고들려는 시도가 상대 수비라인 뒤로 물리기 때문에 한국 미드필더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자주 침투 시도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한국과 가나의 경기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나머지 세 경기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죠. 먼저 주주 첫 경기 카메룬과 세르비아 경기인데 이거 제가 한번 소개를 쭉 드려볼게요. 카메룬은 앞선 경기 스위스 상대로 0대1로 졌습니다. 4-3-3 포메이션 썼고요. 공격적인 경기를 시도했지만 얀조모 골키퍼를 뚫지 못했어요. 그래도 득점기는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골 넣을 수 있는 팀으로 평가가 됩니다. 핵심 선수로는 바이에른 뮌헨 지금 주전 공격수로 완전히 입지가 상승된 그런 슈퍼모팅이 꼽히고요. 다음 세르비아는 피지컬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190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선이 굵고 롱볼을 잘 쓰는 팀입니다. 세트피스 위협적이고요. 다만 1차전은 브라질에 0대 완패를 당했고 유효슛이 없었어요. 이 팀의 핵심 선수는 역시나 미트로비치. 올 시즌 플럼에서 9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또 애국자 선수입니다. 월드컵 한 방이 필요한 선수고요. 쥐주로 두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스위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얘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브라질은 피파 랭킹 1위의 팀이고요. 뭐 전력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강팀인 거는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1차전에서도 세르비아를 압도를 했죠. 현재 간판 스타는 히샬리송인데요. 히샬리송이 애국자 공격수 중 한 명이죠. 세르비아전에서 2골을 모두 넣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절면서 최근 A매치 3경기 다 2골씩 넣었어요. 연속으로 3경기에서. 토트넘 그 선수가 아니에요. 또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은 뭐 대회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꼽을만 합니다. 다만 좀 네이마르와 다닐루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출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스위스인데요. 월드컵 본선 단골 손님이죠. 무려 유럽에서 5회 연속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카메룬 1대0으로 제압하면서 첫 승을 거뒀고요. 최전방 공격수인 엠볼로가 결승골을 넣었죠. 핵심 선수는 얀 조모 골키퍼를 꼽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데 카메룬전에서 무려 5개의 선방을 해내면서 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2차전 경기.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 대한 핵심 좀 팩트를 말씀드려 보면 포르투갈이 앞선 경기 가나를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 이기긴 했지만요. 호날두의 PK 골을 시작으로 펠릭스, 레앙이 득점을 했고요.
이 화려한 스타들 가운데 핵심 선수로는 부페를 꼽아주셨는데 네. 부페는 가나전에서 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페를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일 때 포르투갈이 고전하다가 후반에 교체팀 많이 하고 나서 부페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골이 많이 났거든요. 네. 예. 우루과이 촘촘한 수비를 상대로 부페의 창의적인 패스가 필요하고요. 네. 우루과이 한국을 상대로 뭐 서로 단단한 경기를 했어요. 디에고 고딘과 히메네스에 이어진 수비 라인은 노련하긴 했습니다. 네. 또 공격 기회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에서 골대 맞는 슛이 2개 나왔고요. 네. 키플레이어로는 뭐 발베르데를 꼽아봤습니다. 네. 한국의 MOM이죠. 그렇죠. 이 두 팀의 경기는 러시아 월드컵 리벤지 매치기도 한데 16강에서 우루과이의 카바니가 멀티골을 넣어서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은 바가 있어요. 네. 카바니는 한국전에서도 교체 출장해서 괜찮은 몸놀림을 보여줬고 이제 비슷한 연배의 수아레스보다 내가 좀 덜 늙었다. 그죠. 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한국과 가나의 경기인데요. 애국자 둘과 매국노 둘이 보이는데 외국노 소리까지 들을 건가요? 네. 팬은 아니니까. 네. 네. 자, 애국자 둘로는 서영우 기영과 조유종 기자가 있고요. 저랑 유영 기자는 무승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무승부를 예상하시죠?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공격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가나가 보니까 좀 신나면 굉장히 뭐 뒷공간 침투도 잘하고 측면 돌파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상대로도 2골을 넣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먼저 넣지만 가나한테 한 방을 맞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네. 3차전까지 다 볼 때 뭐 포르투갈전에서 최선을 뭐 다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는 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 예상이 틀릴수록 좋습니다. 네, 틀려서 김민재가 출전하면 네. 그거 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재가 없는 한국은 라인을 내려야 되고 네, 조심스러운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네, 이야기죠. 그러면 가나가 신을 낼 여지를 우리가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격이 좀 안 되는 경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을 좀 예상해 봤습니다. 네.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무승부를 일단 찍어봤어요. 자, 요즘 핫한 크리스 서튼, 네, BBC 해설위원이죠. 네, 영국의 레전드 공격수고요. 네. 이분이 요즘 잘 맞춰가지고 그 영국 문어라는 별명이 있는데, 12경기 중에 9경기를 맞췄으니까 한 네. 75%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굉장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랑 달라요. 크리스 서튼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이긴다에 예상을 했고요. 한국과 우루과이전 역시 스코어는 아니지만 결과 무승부는 맞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국이 점유율을 통해서 경기를 통제할 수 있지만 화력이 부족하다라고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네. 16강 진출 예상에서 포르투갈이 1위, 한국이 2위로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네요. 네. 문어 서튼은 일본과 독일의 경기에서 일본이 2대1로 이긴 것도 맞춘 바가 어떻게 있습니다. 맞춘 건지 참. 문어예요, 문어. 네, 진짜 문어네. 자, 이어서 카메룬 대 세르비아 경기 예상을 보겠습니다. 자, 서영우 기원은 무승부, 저는 카메룬, 조영 네. 기자 세르비아, 윤영 기자 카메룬 예상을 했고요. 네. 카메룬을 제가 좀 더 많이 꼽았네요. 네, 세르비아는 아무래도 전방에서 좀 득점력이 아쉽지 않나. 네, 그래도 카메룬이 스위스전에서는 공격도 더 많이 했고 유효슛도 더 많았어요. 다만 스위스의 얀조모 골키퍼가 잘 막았다 뿐이죠. 이번 경기도 카메룬이 공격력은 좀 보여줄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한 골 정도 넣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세르비아가 코스티치가 1차전 못 나왔고 2차전도 못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코스티치 못 나오면 진다고 봅니다. 아, 코스티치가 이 팀의 3백에서는 비중이 정말 크다. 왼쪽 윙백인데 비중이 정말 큽니다. 일단 브라질 대 스위스. 다들 브라질을 찍으셨는데 저만 무승부네요. 왜 무승부를 하셨죠? 그렇죠. 이유를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저만 말하면 되죠. 네이마르랑 다닐루가 없잖아요. 아, 그게 큰 차이군요. 네. 히샤리송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보고요. 네. 조모 골키퍼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상 공세를 조모가 다 막아낼 것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 파생 공세가 안 나온다. 스위스가 생각보다 강해요. 네, 단단하더라고요. 네, 스위스는 메이저 대회에서 16, 8을 했고 이번에 4를 노리는 팀입니다.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수비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정확한 또 합리적인 예상이네요. 네, 합리적이긴 하죠. 물론 합리적인 예상을 했다 이제까지 다 망하긴 했지만 자, 다음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입니다. 포르투갈의 승을 예측한 서영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무승부를 예측했는데 네. 솔직히 제가 무승부를 예측한 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대 가나 무승부를 예측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무승부가 나와야 진흙탕이 되고 우리가 좋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약간 기대컨이 들어가 있는데 왜 무승부를 예측하세요? 어차피 호날두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호날두 처음 나왔을 때는 전반전에 골이 안 나왔잖아요. 페널티킥에 골을 넣긴 했지만 가나전도 못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네네. 골을 넣긴 했지만 그런데 과연 호날두가 나왔을 때 저렇게 베테랑 수비진에 뚫을 수 있냐 포르투갈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전에 뭐 전술 좀 바꾸더라도 사실 우루과이 수비가 그렇게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 단단했다도 있지만 우루과이도 한국전에서 마찬가지로 단단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한국보다 포르투갈 공격진이 세지만 네. 우루과이도 굉장히 단단한 팀이고 대회 전을 봐도 계속 무실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무승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지도 않다. 공격전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이 분명히 이상한 짓을 하다가 약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승부 예측 이제까지 적중률을 볼게요. 네. 자, 많이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첫날 100%였거든요. 네. 그다음 70 몇 프로. 첫날은 제가 서툰 너 뭐 돼? 내가 1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70, 60 슬슬 떨어지다가 최근에 한 하루에 4경기를 다 말아먹으면서 45.8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4자를 봤네요. 네, 쭉 떨어졌어요. 이제 윤여용, 조효종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서영욱 의원은 초반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근데 쫙 올리더니 이제 50%까지 올렸어요. 계속 올라가요. 네,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나?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서툰욱이라고. 서튼욱? 네. 서튼과 서영욱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서툰욱이 좋아하시던가요? 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욱 의원이 조금만 더 올리면 저희 이제 서영욱 서튼급 이런 걸로 그쵸. 이제 썸네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여용 기자는 그래도 조효종은 밑에 깔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뭐 조효정 징계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감봉 그나마 심할서. 30%대를 네. 심할서.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조효정이 치고 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8, 7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승부 예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뭐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스포츠 토토 배트맨을 이용하실 때나 친구들과 가벼운 내기를 할 때 아니면 네이버 승부 예측을 할 때 그렇죠. 네, 저희의 방송을 많이 활용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줄 알았습니다. 둘이.